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우리 스포츠 인문학 TV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이제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 생활을 하게 되면 특히 우리 스포츠를 공부하시고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연구자들은 보통 두 가지의 연구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이제 학위 논문을 쓰게 되고 또는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양적 연구고, 그래서 우선 양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은 바로 심층 면접이라든지 다큐멘터 분석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서 분석을 포함한 그러한 형태의 분석을 우리는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우리 대학원생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는 곳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본인들이 독학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출처를 찾아가지고 정보를 얻어가지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스포츠 인문학 TV에서는 우리 연구를 잘하기 원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바로 이 질적 연구 방법론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은 대략 한 20강 이상에 되는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질적 연구 방법론은 바로 연구 방법론이자 동시에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기에 개념적 설명, 이론적 설명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어떤 이해가 가능하면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찰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인터뷰를 수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서 본 강의를 통해서, 본 영상을 통해서 질적 연구에 대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고 그러면은 이 영상을 많이 보시면서 또는 반복 보시기를 좀 강조하고요. 자주 보시면서 논문 쓰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질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하거나 논문을 쓰는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 영상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준비한 이 영상은 교육용이고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영상에서 사용된 사진이나 텍스트는 최대한 출처를 밝히고자 했지만 혹시 밝히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자분들이 원치 않으면 과감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우리 대학원생들의 학문의 지평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양적 연구와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연구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과 함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가장 좋은 질적 연구물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자서전이나 다큐멘터리, 일기 이런 것들을 가장 좋은 질적 연구 방법론의 하나의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가장 좋은 질적 연구물은 바로 연애 편지입니다. 러브레터이죠. 눈치채셨겠지만 연애 편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질적물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느낌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요해요.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느낌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자기만의 멋진 연애 편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로 질적 연구에
대하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질적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질적 연구의 특성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려고 하고요. 질적 연구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구 방법론이기도 하지만 철학적인 사고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설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제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 영역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도 다루고자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지금 그 영상 PPT 보고 계신데요. 질적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질적 연구의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랑이 질적 연구 소재를 발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바탕이 되고요. 뉴턴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 그 뉴턴이 떨어진 사과를 처음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뉴턴은 바로 사과를 통해서 본인의 물리학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은 일상에 대한 꼼꼼히 볼 수 있는 뉴턴만의 관찰법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그런 절박함이 바로 뉴턴이 과학사의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이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적 연구를 하시는 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관찰력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질적 연구자의 최대 무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질적 연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는 여겨야 되는 그런 무기는 바로 남의 인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의 인생을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 이게 바로 질적 연구자의 큰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철 안에서도 여러분들 뭐 출퇴근 시간에 전철 또는 등하교 시간에 전철 많이 이용하는데요. 저도 자주 이용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좀 있기보다는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또한 시나 소설, 미술 작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하는 것이 질적 연구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덕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유라든지 은유 이러한 어떤 그 글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질적인 것, 세모와 네모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키워지게 됩니다. 사람의 삶의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힘 또는 설득력 있는 글쓰기는 바로 은유와 직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적 연구 강의를 이렇게 좀 이야기하다가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브리꼴레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브리꼴레르. 브리꼴레르.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브리꼴레르. 네, 이 브리꼴레르는 인류학자인 레비 스트로스가 만들어낸 용어고요. 실전적 그 체험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 아주 해박한 식견과 안목을 갖고 있는 실전형 전문가를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 이렇게 보면 실전형 전문가의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맥가이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맥가이버라는 그 주인공은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다음에 악당과 싸울 때 어디 갇혔다 그러면은 그 정해진 공간에서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전에 필요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브리꼴레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꼴레르는 맥가이버처럼 부단한 학습을 통해서 체득된 지식을 다양한 그 위기 상황이나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도 있지만요.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좋은 질적 연구자는 바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멋진 얘기죠. 그리고 브리꼴레르라는 것은 바로 통찰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PPT에 그 백남준 선생님의 비디오 아트 장면을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백남준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예술가 중에서 아주 브리꼴레르적 성향을 가진 예술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렇게 TV만 막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예술가셨죠. 저도 백남준 선생님의 그 정신이나 실험적 예술가적 기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백남준 선생님은 아주 뛰어난 질적 연구자셨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질적 연구자로 아주 유명한 학자고요. 저도 뭐 사실 뭐 학회나 이런 데 갔을 때 퀄리테이티브 학회에서는 이 댄진 교수님 상당히 좋아하는데, 일리노이 대학교의 댄진 교수님이신데요. 이 댄진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적 연구자는 철저하게 브리꼴레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브리꼴레르. 현장에 과감이 없는, 있는 그대로를 연구하는 자세가 바로 브리꼴레르의 자세이고 좋은 질적 연구자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창의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연구자의 그 창의성이라는 것은 연구자의 도구라는 개념과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자가 존재라는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영어로 뭐 research as instrument예요. 도구로서의 연구자. 이 도구로서의 연구자라는 개념이 존재해야 연구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꾸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연구 과제를 해석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식이나 또는 깊이는 달라지게 됩니다. 질적 연구는요, 연구자가 연구의 질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질적 연구의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바로 연구의 질을 결정짓는다. 컴퓨터나 우리 SPSS, 에이모스가 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의 질을 꼭 확보해야 되고,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연구를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연구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적 연구에서 우리 지금 얘기하는 이 창의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 저 많이 받는데요.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상을 낯설게 봐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현상을 낯설게 봐라. 고개가 좀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 체육, 교육 현장, 레저 스포츠 현장, 그리고 일상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레저와 연관된 그런 일상들을 우리는 익숙하게 인지합니다. 근데 그 익숙한 것을 낯설게 접근할 때 바로 올바른 그리고 좋은 질적 연구의 자료가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질적 연구를 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요, 경험이 누구나 다 같지 않습니다.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란 역사와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의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현상을 대충이 아니라 꼼꼼히 보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철저하게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보듯이 우리 질적 연구 현장을 접근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심도 있게 보시고 그것을 철저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견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견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제가 자막 넣어놓을게요. 견문이라는 단어 반드시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자막 반드시 여러분 신경 쓰십시오. 견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적 연구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질적 연구를 잘해요? 라고 질문을 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 설명드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여러분은 좋은 질적 연구라서 좋은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쓰실 수 있고 좋은 학회지 논문을 쓰실 수 있다고 제가 단언합니다. 네, 다음 지금 나오는 화면은요,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의 골콘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르네 마그리트는요, 데파이즈망이라는 영어로는 displacement라고 하는 그러한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데파이즈망이라는 용어, 데파이즈망이죠. 데파이즈망이라는 기법이라는 것은 친숙한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지만 엉뚱하게 배치해서 신비력과 상상력을 만드는 그러한 기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기법은 소위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부자대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말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자대. 네. 부자대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 보지만 예전에 경험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데자부죠. 여러분 영화에도 나왔기 때문에 데자부라는 단어 잘 아실 거예요. 데자부는 뭐냐면 처음 봐요. 근데 예전에 어디선가 경험한 것 같은 거 이런 걸 데자부를 하는데 이를 뒤집은 거예요. 이 반대가 뭐냐면 부자대예요. 익숙한데 이걸 낯설게 보는 거. 익숙한데 낯설어. 이게 바로 부자대다. 질적 연구자, 창의성이 높은 연구자는 바로 이 부자대라는 개념에 능통한 바로 연구자입니다. 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만약 대학 교수라면 눈 사용법에 대한 필수 과목을 만들겠다. 네, 이 이야기는 저는 광고인 박웅현 선생님의 책에서 이제 좀 발췌했는데요. 이 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질적 연구자의 자세가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눈을 갖고 심도 있게 바라보고 심도 있게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제1강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질적 연구에 대한 좋은 질적 연구자가 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질적 연구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우리 좀 에피타이저를 좀 이렇게 취하는, 여러분들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2강에서도 좀 더 질적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모저모, 그 다음에 좋은 질적 연구가 될 수 있는, 그 다음 질적 연구의 이론적인 틀,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